진나라는 병법을 가장 강력하게 시행한 나라입니다. 이 진나라는 여러분이 들어봤을 만한 사람을, 그래서 진나라의 표공이라는 사람이 상황을 등용하는데, 상황은 이름을 들어봤죠. 상황은 어쨌든 법과 이론을 얘기할 때 법과 철학자로 상황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병법을 하는데 1번 어떻게 하냐면 세경, 세로, 폐지. 그러니까 대를 물려서 자기나 지위를 유지하는 것, 대를 물려서 녹봉을 만드는 것을 폐지합니다. 두 번째, 이제 새로운 존비, 자귀, 등급, 제 다시 이제 새롭게 존귀하거나 비천하거나 자기나 등급을 실시합니다. 세 번째, 정견제 폐지하고 귀족 토지 소유 폐지하고 토지 사유제, 그 다음에 매매 허용. 자, 이게 제가 토지를 매매할 수 있다. 토지를 매매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땅, 그 제후국에서 토지라는 것은 모두 다 왕의 소유인데 토지 사유제와 매매제를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재산 형성. 근저 가사가 나오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토지 매매를 인정해버린다라는 것은 제후국 내부 안에서의 왕의 권위나 왕의 그 존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지는 측면이 있죠. 지위가. 그래서 중농 억상 정책을 합니다. 중농 억상, 그러니까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누르는, 농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약화될 수 있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집권제를 합니다. 중앙집권제. 그 왕에게 모든 권력을 귀착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앙집권제를 하면서 군현을 설치합니다. 군현. 이게 가장 특징인데, 군현제를 실시한다라는 것은 가령 기존의 추례에 따르면 어떤 제후국 안에서 귀족이 있단 말이죠. 귀족한테, 그가 대부인데 대부한테 시급이나 체업을 주었어. 일정 지역에 시급이나 체업을 주고, 너는
그 땅을 경작하고 나한테 충분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아니라 행정 단위를 만들어서 군과 현이라는 것은 행정 단위가 되는 거죠. 행정 단위를 만들어서 왕이 군수나 현감을 파견하듯이 직접 파견하게 돼요. 군과 현에.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시급이나 체업을 가졌던 사람이 다 회수했죠. 그 땅을 회수했죠. 그러면 그 땅을 원래 대부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경영하던 것을 다 뺏겼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 시스템으로 관리를 지가 임명해서 왕이 지가 임명해서 직접 파견하게 되면 그 관리가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죠. 이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군역을 구획하고 행정 체계를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는 귀족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군연제, 관료제, 동양의 관료제는 이때부터 시작돼요. 그 다음에 15가 작통제, 15가 작통 15집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 15가구 집이 통제를 받고 그 공연 관리에게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의 중앙집권제와 관료제가 이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군과 현이라는 게 이후에 계속 사용됩니다. 이후에도 이 방식들이 군연제, 이 방식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데 다른 제후국들에서도 사용해요. 군연제를. 왜 그러냐면 가령 제후국 A가 있고 제후국 B가 있는데 A가 더 큰 나라야. 그래서 B를 정복해서 복속을 시켰어. 그럼 B에 있는 귀족들이 다 색부, 일반 평민이 되거나 농민이 되면 이 땅을 쪼개가지고 군을 설치하고 현을 설치해서 관리를 파견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새로운 복속된 땅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국시대가 되면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 군연제가 이렇게 탄생해요. 그래서 이름이 뭐더라? 마스페로. 두 권의 책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춘추와 전국시대를 제자백가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각자 이렇게 저렇게 이론을 제시했어요. 이런 말 듣잖아요. 그럼 제자백가는 이렇게 저렇게 왜 말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제자백가 중에서 농가도 나타나고 법가도 나타나고 온갖 학파가 다 나타나죠. 이러한 변화들, 변법 안에서 그 이론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회 구조를 재구축할 것인가. 법으로 하자라고 얘기한 게 법가일 것이고, 농가는 소농들의 입장을 대변하게 할 것이고,
그게 춘추전국의 제사 백과예요.